자, 청약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오늘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12월 1일인데요.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수도권에서 분양한 주요 단지들 40개 단지에 약 2만 8천 가구 청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100명의 당첨자 중에서 1명은 부정청약이 의심된다. 경찰의 수사 의뢰가 들어갔고요. 앞으로 경찰 수사 그 여부에 따라서 당첨 무효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위장 전입이 절대 다수예요. 245건, 위장 이혼도 있습니다. 5건이나 나왔는데 남편한테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면은 아내의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죠. 이렇게 가점을 늘리거나 특별 공급을 노려본 것이고요. 자격대여도 한 건 적발되었습니다. 내가 왠지 청약에 당첨이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 어차피 나는 당첨이 되어도 이 수도권 이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격을 넘겨주는 건데요. 이거는 한 건만 적발이 됐지만 부동산 일선에 좀 오래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밖에서 남이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적발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 전매도 한 건이 나왔어요.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방식이 유주택 세대 구성원인데 주소만 분리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던가, 청약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는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자기 쪽으로 위장 전입을 시켜서 부양가족 숫자를 늘리고 전체적인 가점을 올리는 그런 방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 중에는 당첨된 지역의 그 주택뿐만 아니라 뭐 상가, 공장, 창고, 심지어는 모텔로 위장 전입을 해서 가짜로 세대 분리 또는 뭐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택에 위장 전입하는 것도 다 적발해내는 시대거든요. 카드 사용이라든지 뭐 동선 등을 추적해서 다 적발합니다. 물론 진짜 100% 무조건 적발은 아니겠지만 국세청 등에서 이미 사용하는 추적 방식이고 이게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주택에 위장 전입하는 것도 밝혀내는 시대인데, 창고는 뭐고 또 모텔은 뭡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창고는 또 부모님 소유였다고 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적발해달라는 것 아닌가요? 위장 전입에도 기본적인 성의가 없었다. 그런데 반칙이면 반칙이고 뭐 변칙이면 변칙인데 이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작년 상반기 들어서면서 127건으로 약간 줄은 듯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가면서 굉장히 적발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자들이 그 위장 전입 내역을 좀 더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그때가 바로 2024년 하반기인데요. 이때 적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었죠. 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이 내역 속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병원이나 약국 등의 그 의료시설을 이용한 그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1차 병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병원을 갔을 것 아니에요? 3차 병원은 이제 좀 제법 멀리 있는 곳에 갈 수도 있지만 감기 걸리거나 뭐 다리 삐끗하면은 일단 동네에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건이 경찰로 갔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하면 뭐 이제 빼박이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숫자가 좀 줄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수도권에 대한 적발 내용만 발표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보가 100% 뭐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되면 페널티가 꽤 크거든요. 우선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계약금도 몰수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거는 일부 좀 반환 판결이 나온 케이스도 있긴 해요. 지금 그 얘기를 꺼내면 이게 산으로 가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몰수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웬만하면은 계약금이 억대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재산상에 큰 손실이 발생하겠죠. 향후 10년간 청약을 넣을 수 없고요.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주택법 제65조와 제10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큰 범죄로 다뤄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 몇백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죠. 그래서 위장 전입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할 게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거나 이걸 알선한 사람은 가중처벌이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벌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되기도 하죠. 자, 아직도 위장전입을 이용해서 부정청약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은 대부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많이 밝혀내고 있고요. 이거는 청약뿐만 아니라 양도세 계산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든다. 그러면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 이용, 내역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동선 다 추적이 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이 또 진보하는 만큼 이 국가기관들의 이 추적 기술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